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굿모비 제네시스 수정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 개인회생 말고도 채무조정들이 또 있을까요? 네, 개인 회생 말고도 개인 파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런 것 말고도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여기서 이제 운영하는 여러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새 도약기금, 새 출발기금이라고 하는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채무 조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도 채무를 조정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또 본인이 처한 상황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목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약간 조심스럽고요. 사람마다 더 맞는 제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아니면 어떤 제도를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는 A 제도를 먼저 한번 이용을 해보고 약간 조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실제로는 이제 B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B라는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조건이 더 좋다 라고 하시면 이제 B를 이제 저희가 이용하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콤비네이션을 해서 저희가 제도를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 제도별로 특징 설명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일단 개인 회생은 일단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입니다. 가장 기본은 3년인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제 기간을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에서 5년이다라고 하시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채무자 입장이 되면은 3년, 5년 뭔가 아쉽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회생은 좀 기간은 짧고 내가 빨리 졸업해서 뭔가 신용 상태를 회복해서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적합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회생은 또 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하다 보니까 또 요건이 좀 엄격한 것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요건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개인 회생 말고도 다른 제도를 이제 추천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 회생 말고 그럼 어떤 제도를 가장 저희가 또 많이 추천을 드리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에서도 사실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체 기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요. 30일 미만이냐 또 이제 90일 미만이냐 90일 이상이 됐냐 연체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신속, 사전, 개인 워크아웃 이렇게 3개로 나누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연체 기간이 90일이 안 되는 신속, 사전 이 두 제도 같은 경우는 원금 탕감이 안 돼요. 개인 회생은 당연히 원금 탕감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원금 탕감이 심지어 안 되더라도 이자 같은 경우는 탕감이 사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리는 아니지만 신속이나 사전 이런 경우들은 원금 탕감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이자 관련된 배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개인 회생 대체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도는 이 신속이나 사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연체기간 90일이 지났을 때 할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체기간이 90일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 워크아웃은 그러니까 그 개인 회생 제도랑 마찬가지로 원금이 탕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체기간이 90일이 넘은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개인 회생만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개인 워크아웃도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체기간 90일이라는 거는 사실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90일을 버틴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90일 동안 여러 전화, 여러 압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90일을 단순히 내가 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버틴다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회생을 먼저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 회생에 비해서 좀 더 변제 기간이 깁니다. 8년에서 10년까지도 변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내가 좀 늦게 신용이 회복돼도 좋으니까 여유롭게 채무 조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워크아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타 이제 개인 파산이라고 있는데 이제 개인 파산은 소득이 좀 낮거나 거의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은 당연하게 어떤 기간 같은 건 없고 닭을 죽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다른 제도들은 닭을 죽이지 않고 계란을 계속 낳게 해서 그
그 알로 채무를 갚는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개인 파산은 그냥 닭을 죽여서 그 닭을 팔아서 이제 채무 변제 갚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개인 파산을 먼저 추천드리진 않고 개인 회생이나 다른 제도를 먼저 추천을 드리지만 다만 그분이 너무 고령층이시다 아니면 사업에서 진짜 지금 어떤 다른 소득 활동할 여유가 안 되신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개인 파산을 통해서라도 채무를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제 제도를 이용해라 라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 출발기금, 새 도약기금 이런 제도들도 있는데 새 출발기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특이하게 일반 직장인 이런 경우를 이제 놓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생긴 새 도약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새 도약기금은 이제 연체기간이 근데 굉장히 장기여야 돼요. 연체기간이 7년 이상, 총 채무액은 5천만 원 미만이 된 분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채무 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체되시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최근에 생긴 제도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제도 진짜 많은데 채무자분들이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좀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해도 이 하나하나 내 제도가 어떤 거고 또 이 제도와 저 제도 비교하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진짜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사실 약간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왜냐? 특히나 이제 개인 회생, 개인 파산만 하다가 다른 제도 이용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이용을 해봤다 해도 또 많은 경험이 없으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해서 어떻게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게 더 많이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영상 보고 계실 채무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무 조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너무 다 찾아보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 회생 그리고 개인 워카 두 가지 정도 알고 어떤 제도가 좀 더 나한테 맞는지 어떤 제도가 제일 유리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